이제 이들이 먹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죠. 저체중과 표준 체중, 어떤 차이가 날까요? 아, 준수 씨가 가장 먼저 접시를 비우죠? 가장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민기 씨. 가장 심한 저체중이었죠. 자, 힌트입니다. 일단 이들의 식사 시간을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부터는 마음대로 먹기. 보이시죠? 메뉴 선택에서부터 벌써 확연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먹는 양을 비교해보죠. 저체중과 표준 체중, 과연 몇 접시씩이나 먹을까요? 표준 체중은 4번과 3번, 저체중은 2번입니다. 비교했을 때 식사량 많이 적게 먹는 편이에요. 일단 먹은 식품 종류 자체가 밥이랑 국수, 그다음에 뭐 회 3조각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뭐 생선 같은 건 처음에 세팅됐던 것도 좀 남겼고. 그럼 선택한 음식의 메뉴에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일단 그 마른 친구들은 식사를 할 때 그 간장이나 김치같이 짠 음식은 먹지 않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음식에 뭐 간장을 추가한다든지 김치 같은 걸 더 가져다 먹으면서 좀 짜고 맵게 먹는 습관 볼 수 있었고요. 또 소세지나 아니면 기름진 내장 같은 거 아니면 국수나 잡채, 떡볶이 같이는 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런 걸 좀 주로 많이 먹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바로 음식을 먹는 속도입니다. 표준 체중과 저체중이 보여준 이 속도의 차이가 혹 마른 사람의 비밀이지는 않을까요? 우선 좀 더 보죠. 또 한 명의 마른 사람을 찾아 강릉으로 갑니다. 등교하자마자 헬스장부터 오는 민준 씨. 상당한 저체중입니다. 민준 씨 역시 살 한 번 쪄보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살찌는 게 안 되니 차라리 근육질 몸매라도 만들어보려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어 요즘엔 더욱더 조바심이 납니다. 행여 나약해 보일까 봐 걱정이라는 민준 씨. 아침은 라면 하나. 그런데 한참을 젓고만 있습니다. 라면 하나쯤이야 마파람의 기운은 감추도 뚝딱 먹어치울 나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면 한 그릇을 음미해가며 오래도 먹습니다. 라면 하나 먹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15분 10초. 빨리 먹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진짜 넘어가질 않아요. 제가 정말 이거 그냥 제 생각에 식도가 정말 좁은 것 같아요. 정말 식도가 좁은가 봐요. 이게 빨리 먹으려고 뭐 밥을 한 숟갈 되게 많이 퍼서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먹는 속도를 되게 빨리 해가지고 빨리 넣어도 입에서는 들어가는데 여기서 넘어가질 않아요.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승구 씨 기억하시죠? 근육질 몸매로 마른 몸을 극복한 승구 씨. 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식사를 빨리 먹는 편이 아닌데 예전에는 식사를 엄청나게 늦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TV 보면서 먹고 먹다가 왔다 갔다 하고 한 식사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예전에는. 근데 정말 마른 사람들 다 그렇게 천천히 먹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그게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진짜. 마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동일한 식습관. 어떠세요? 뭔가 힌트가 될 만한 사항이긴 하죠? 식사를 천천히 하게 되면 포만중추가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에 비해서 빨리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과영양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도움이 되는데 마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천천히 먹고 싶어서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위장의 운동 기능이 적다든가 위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타액 분비가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 먹고 싶어도 빨리 먹을 수가 없고. 좀 더 가보죠. 두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민기 씨의 체질량 지수 17.1,
상당한 저체중이죠. 반면 오현 씨의 경우는 상당한 과도 비만에 속합니다. 그들 앞에 치킨 한 접시를 놓고 몸의 반응을 체크해 봅니다. 맥주 생각이 난다는 오현 씨, 침이 넘어갑니다. 반면 민기 씨의 경우는 치킨을 봐도 시큰둥,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알아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음식 앞에서 이들이 보이는 몸의 반응에 혹 차이가 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심전도로는 체크되지 않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식욕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식욕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항상 입맛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욕이 큰 사람일수록 많이 먹는 거야 자명한 사실. 그럼 그 식욕의 차이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청양고추입니다. 이걸 두 사람이 먹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후 혈액 채취를 통해 두 사람이 받은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합니다. 그 직후 한쪽은 케이크를 주고 한쪽은 책을 보게 합니다. 두 사람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결과는 케이크를 먹은 쪽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빨리 해소됐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클수록 식욕이 커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남녀 공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머릿속에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야 되는데 그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거든요. 그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먹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부신, 콩팥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신에서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식욕이 증가가 되고 또 지방도 축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음식이 땡긴다든지 비만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식욕과 음식 섭취량의 관계에 대한 더 재미있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마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을 비교한 결과 비만일수록 도파민 분비 자체가 저하돼 있다는 겁니다. 즉, 비만인 사람은 도파민 분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이를 때까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만인들의 도파민 분비가 낮아진 이유는 뭘까요? 모든 건 식습관의 결과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는데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 도파민 수용체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과도한 용량을 찾게 되거든요. 계속 더 찾고 더 먹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의 과정을 보면 똑같은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1mg의 마약으로 쾌락을 느꼈으면 좀 지나면 2mg, 3mg, 4mg로 계속 용량이 올라가야 쾌감을 느끼듯이 바뀌지 말아요. 민기 씨의 생활을 좀 더 관찰해 보기로 하죠. 얘 거의 잡힐랑 말랑한 걸 보여줘야 돼. 그만해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잡히는 거. 이게 여기 팔뚝이랑 똑같은데? 2배야, 2배. 이 친구의 몸은 왜 이렇게 마르는 걸까? 친구들에게 민기 씨 몸은 연구 대상. 친구들 나름대로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소말리아야 나? 밥을 먹고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갖고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으면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영양분이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그냥 바로 또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요. 친구들의 진단은 듣는 둥 마는 둥 민기 씨 앙상한 다리를 휘날리며 옷집으로 들어섭니다. 크겠다 이거. 사이즈를 봐야지. 85? 여자 거 같은데?
여자 거냐? 민기는 남자 옷 입으면 안 돼. 얘는 여자 옷 입어야 돼. 아 맞긴 맞아 여자 옷도. 그렇다고 여자 옷을 살 수도 없고 남자 옷은 맞는